네, 논문을 위해서 사용하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통계 분석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흔히 통계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상당히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SPSS, 그리고 뭐 에이모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대중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또 같이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냐면 뭐 스타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스타타. 그 다음에 SAS, 그리고 뭐 리즈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러스류, 뭐 무슨 M 플러스, 뭐 S 플러스 이런 게 있나요? PLS 참, PLS. 요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인데, 이 프로그램들이 약간 프로그램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영학에서 많이 쓰이는 뭐 프로그램들도 있고, 경영 경제에서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특히 어떤 뭐 질적 연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완전히 질적 연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는 뭐 아주 짤막짤막한 뭐 예를 들어서 뭐 G파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윈스텝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윈스텝스인가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이제 문항 적합도 검사 같은 거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 뭐 짤막짤막한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죠.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뭐다?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유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뭐 짤막짤막한 것들 중에서는 뭐 쉐어웨어도 있고, 그리고 뭐 좀 싼 것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공통점이 비싸다 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조금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이 버전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 또 비싸다 이거죠. 결국에는 비싸다.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이 이거를 진짜 현금 주고 사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다행인 것은 학교에서 라이센스를 이제 부여를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참 사용하는데 한계가 많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래서 이와 대비시켜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것이 무료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무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언어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두각되고 있는 이 뭡니까? R입니다. R 언어죠. R 언어로 원래 이제 R 언어가 뭐 C 언어, 뭐 S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S 언어에서 이렇게 나온 R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S 언어 맞죠? S 언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파된 게 R 언어죠. 어쨌든 이제 이 R 언어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R 언어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R 언어 자체가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냐면 벡터 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R 언어 책을 보면 항상 벡터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논문을 쓰기 위해서 통계 분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벡터라든지 요 안에 무슨 뭡니까 뉴메릭 뉴메릭 스펠링은 엄청나게 헷갈리는 뉴메릭 인티저 뭐 캐릭터 무슨 뭐 팩터 이런 거 뭐 막 설명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뭐 리스트가 있고 또 뭐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뭐 이런 설명들을 막 하는데, 사실상 논문 통계 분석을 위해서 R 언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이 굳이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필요 없고,
모든 데이터는 그냥 엑셀에서 만들어 가지고 CSV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불러오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지고 이걸 가지고 변수 할당해 가지고 분석하면 됩니다. 패키지 몇 개 사용해 가지고 그냥 분석하면 어지간한 그냥 요런 유료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분석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R 언어와 관련된 책을 막 사고 또 뭐 강좌 같은 거 들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런 이론에 치중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데이터 시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이제 R이 시각화 프로그램으로서는 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논문 통계에서는 시각화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당연히 있는데 그거보다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통계 분석, 이제 표 만들고 하는, 그래서 값 구하고 해석하고 요 정도의 분석을 통해서 논문 통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런 빅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빅데이터가 논문 연구 통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 문제를 검증하는데 그 모형이 좀 복잡하니까 그 모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빅데이터가 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샘플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샘플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굳이 아직까지는 시각화에 대한 문제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각종 교재나 강좌를 보면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강좌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보면 시각화에 좀 초점이 맞추고 있어요. 이론하고. 그래서 시각화와 관련된 무슨 뭐 지지플라2라든지 뭐 이런 패키지를 사용하는 거에 설명이 많이 할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뭐 논문 통계를 하는데 뭐 굳이 시각화가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데 뭐 이런 패키지까지 사용할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 중인데 완전히 논문 통계를 위해서 사용되는 R 언어를 가장 쉽고 가장 뭐라고 해야 되면 가성비 높게 막 쓸데없는 설명 다 빼버리고 진짜 R 언어 가지고 논문 통계 분석 진짜 깔쌈하게 딱 할 수 있을 정도 그래 가지고 하고 싶은데 뭐 할 겁니다. 이제 뭐 그래도 몇 개가 지금 올라와 있죠. 신뢰도 분석까지 하는 방법 다 올려져 있습니다. 뭐 사실 뭐 그것만 해도 뭐 사실 뭐 괜찮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현재로서는 이제 SPSS나 AMOS에서 할 수 있는 좀 난이도 높은 이제 그런 분석이 사실 R 언어에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런 패키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저 패키지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꼭 보고 싶은 어떤 결과값이 있는데 그게 그 패키지 안에 없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애매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확실히 아직까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논문 통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SPSS나 AMOS가 정말 편하긴 편합니다. 편집하는 데도 편하고 논문스럽게 편집하는 데는 정말 편하죠. 자, 그런데 이제 R은 아직까지는 논문스럽게 편집하는 데는 물론 이제 마크다운이라는 기능이 있긴 있지만 그게 우리가 이제 연구 논문 페이퍼에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학교나 학회에서 요구하는 그 매뉴얼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서 표나 이런 것들을 편집할 때 조금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R 언어로 분석한 거.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SPSS나 AMOS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앞으로는 R 언어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거다. 근데 그 시대가 금방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뭐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논문 써야 되는 분들이면 요 SPSS나 AMOS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근데 앞으로도 계속 논문을 써야 되실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본인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R 언어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고 R 언어를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